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1201호의 거실 창문으로 5월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민석과 함께 찍은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2년차 30을 앞둔 부부의 얼굴에는 여전히 신혼의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수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민석은 IT 회사 팀장으로 야근이 잦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집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복잡한 요리보다는 간편한 식사를, 거창한 살림보다는 서로의 대화를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42분 민석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회의실에서 급히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수지는 팀장에게 급한 가족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40분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며 정년을 불과 3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만난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3세의 그녀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쓰러지셨어.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지 오래였고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소생할 수 없었습니다. 김종수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수지는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영숙은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갑자기 잃은 충격이 컸습니다. 영숙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꼼꼼하고 체계적인 성격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소소한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장례식 마지막 날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 자신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5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야근과 회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걸어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걱정돼. 민석은 퇴근 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신혼이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신다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를 모시죠? 그렇게 박영숙은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2개의 캐리어와 남편의 사진이 든 작은 상자, 그리고 40년간 사용해온 재봉틀이 전부였습니다. 수진과 민석은 안방을 내주고 12평짜리 작은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갑자기 좁아진 공간에서 수진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첫날 저녁 세 사람은 어색하게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간편하게 해결하던 저녁 식사가 갑자기 정식 한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나물과 조림, 김치와 젓갈까지 상위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에게는 집안일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금 며느리와 아들을 돌보는 것만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도우려고 했지만 됐다. 내가 할게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설거지였습니다. 민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수진은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래 계시지는 않겠지요? 어머니가 적응하시면 다시.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영숙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두 여성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의 하루는 새벽 6시 30분 영숙이 일어나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부엌까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물 끓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7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두었지만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깊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30분을 더 누워있으려 했습니다. 부엌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났니? 아침 차려놨어. 수지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까지. 평소 토스트 한 조각으로 해결하던 아침이 갑자기 한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단히 먹을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지. 직장인이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 해. 영숙은 수진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야 하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민석이 뒤늦게 나와 밥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부터 고생하셨네요. 괜찮다. 할 일이 있어야지. 민석은 맛있게 먹었지만 수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늦을까봐 시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그런 수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설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그릇을 씻고 출근한 다음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제 설거지 좀 이상하더라. 네? 뭐가요?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 있었어.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헹궈야 하는데.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거지를 해왔는데 지적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 제가 급해서 그랬나 봐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래야지.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위생에 안 좋아. 영숙은 다시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다시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칠 후에는 빨래 문제였습니다. 수진이 색깔별로 분류하지 않고 세탁기에 넣은 것을 본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이 물들어. 흰 옷은 따로 빨아야지. 영숙은 이미 돌고 있던 세탁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옷들을 다시 꺼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수지는 자신이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영숙에게는 모든 일에 정확한 순서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반면 혼자 살던 수진에게는 나름의 효율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진이 김치를 꺼낼 때도 영숙은 말했습니다. 위생장갑 껴야지.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돼.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서리까지 깨끗이 닦아야 해. 이런데 먼지가 많이 쌓여. 수진은 점점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영숙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온 일들이 모두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영숙도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본적인 집안일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려는데 며느리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대충 하네. 영숙은 혼잣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진이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 수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상황은 수진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던 어느 날 수진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와?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회식이 이렇게 늦게까지 해? 며느리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좋아 보이겠어? 수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식 참석도 회사에서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는데 집에서까지 눈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회사에서 회식도 업무의 일부예요? 업무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며느리는 집에 일찍 들어와야지. 그날 밤 수진은 차가운 밥과 김치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없는 저녁이 더욱 서늘했습니다. 민석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야. 나쁜 뜻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는 거잖아.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해왔던 방식이 있다고요?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야. 민석은 늘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대학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또 나가니? 집에서 쉬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네. 어머니, 가끔 친구들도 봐야죠? 친구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주말마다 밖에만 나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영숙의 말에는 전통적인 며느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돌보며 살림을 배우는 것이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숙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걸레질할 때는 구석구석 해야 해. 대충 하면 소용없어. 수지는 점점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지만 집에서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초보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방에서 수지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지적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시니까 그런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요? 이런 식으로는 저도 어머니도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고 집안일 하나하나 지적받고 주말 약속도 취소해가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민석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겠고 혼자 남은 어머니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영숙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일상의 충돌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영숙을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영숙은 수진을 버릇없는 며느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회사 화장실에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못 살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의 조언은 뻔했습니다. 그냥 참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수진에게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여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막막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영숙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며느리로 만들어주려는 마음인데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숙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고민에 잠겼습니다. 갈등은 더 깊어져 가고 있었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자 대치동 아파트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쌓인 작은 갈등들이 이제는 벽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수진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했습니다. 현관문 열쇠 소리가 날 때마다 영숙은 무엇을 지적할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자 영숙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침에 설거지대에 그릇 그대로 놔뒀더라. 아, 죄송해요. 급해서 그랬어요? 급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개미가 날까봐.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첫마디가 지적이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지만 수진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반찬, 비슷한 구성이 지겨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간단히 해 먹을게요. 뭘 간단히 해? 라면 먹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 어떡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있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에 맴돌았습니다. 상황은 수진의 직장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수진은 며칠 동안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9시에 들어오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먹겠다고? 어머니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프로젝트가 밥보다 중요해? 며느리가 집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들어올 때마다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신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내놓았습니다. 밥은 알아서 데워 먹어. 수진은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혼자 밥을 데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야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편 영숙도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허겁지겁 먹고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직장만 신경 쓰고 집안은 뒷전이네. 영숙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웃들의 말에 영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은 주말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진이 늦잠을 자고 있는데 영숙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벌써 9시야. 청소해야지. 어머니,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일주일 내내 야근했거든요. 쉬는 것도 좋지만 집안일도 해야지. 며느리가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해. 수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주말마저 편히 쉴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대학 친구 미영과 카페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수진을 본 영숙이 말했습니다. 또 나가니? 지난주에도 나갔잖아. 어머니, 친구들도 가끔 만나야죠.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시어머니랑 있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는 뒷전이고 자기 할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네.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도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인생? 시집 와서 무슨 인생이 따로 있어? 며느리는 집안을 돌보는 게 본분이지.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내 시절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함부로 밖에 나다니지 않았어. 결국 수진은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좀 복잡해.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또 뭔 일이야? 어머니가 친구 만나는 것까지 반대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만날 자유도 없나요?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꾸 나가니까 서운하실 수도 있지. 그럼 저는 어떡해요? 집에만 갇혀 살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적응하시면. 언제까지요? 벌써 2달째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과 영숙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누웠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녁 차려놨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 어머니, 머리가 아파서 조금 누워 있을게요.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밥은 먹어야지. 식으면 맛없어. 수진은 억지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숟가락 소리 좀 작게 해. 너무 시끄러워. 그 순간 수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대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에서 먹을게요. 뭐라고? 밥상에서 일어나겠다고? 네. 혼자 조용히 먹고 싶어요? 수진은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영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작은 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이야, 수진아? 시어머니랑. 정말 못 살겠어? 부산에 있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그런 말이야? 저는 정말 한계예요? 수진아, 결혼은 그런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조금씩 맞춰가야지. 어머니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외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이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조금 힘들어요? 김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며느리 둘 있어서 알아요. 서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진 씨, 시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시고. 김 선생님의 말에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든 점만 생각했지 영숙의 처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진솔하게 대화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김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진솔한 대화. 수진은 처음으로 영숙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63세 여성. 낯선 환경에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40년을 바꿔야 하는 두려움. 수진은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영숙에게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밥 식었어. 수진은 화분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거나 회피하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과 같은 냉전 상태로는 세 사람 모두 불행할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옆방에서도 영숙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좋은 며느리로 만들어주려는 마음인데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숙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6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지만 대치동 아파트의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어디선가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7월 초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의 냉기는 에어컨 바람과는 다른 차가움이었습니다. 수지는 출근길에 김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혔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됐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럼 상추 좀 씻어줄래?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상추잎을 하나씩 헹구면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옆에서 영숙이 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씻으면 될까요? 응, 잘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그릇만 많이 깨트려. 순간 수진의 마음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은 몇 번 더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퇴근길에 영숙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사와. 수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떻게 해도 영숙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7월 둘째 주 어느 일요일, 수진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일어났겠지만 그날은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침 안 먹고 뭐해?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열 있어? 조금요? 영숙은 방에 들어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해열제 먹었어? 아직요? 약국 가서 약 사올게. 조금 기다려. 영숙이 약국에서 돌아온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해열제와 종합감기약, 그리고 따뜻한 죽을 사왔습니다. 이거 먹고 푹 쉬어. 수지는 영숙이 건넨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뭘? 아픈 사람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날 영숙은 수진을 위해 여러 번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물을 갖다 주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저녁에는 소화하기 쉬운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수진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영숙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회복되자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파서 힘들었는데 돌봐주셔서. 영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가족. 영숙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수진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영숙이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며칠 지나도 영숙의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토요일에 영숙과 함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진은 영숙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63세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수진이 영숙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수진이 퇴근해서 김치를 꺼내려 하는데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김치는 손님 올 때 쓰려고 따로 둔 건데. 왜 맘대로 열어? 어머니,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항상 이렇게 덤벙거리면서 모르고 그랬다고 하네.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도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갑자기 터진 수진의 목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도 모시고 갔고 집안일도 도우려고 했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왜 항상 눈치만 봐야 하죠?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잘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가르쳐 주기만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적 있으세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드님을 잃고 혼자 되셔서 힘드시겠지만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힘들어요. 수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싶었는데 매일 지적만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처음으로 들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보 없이 혼자 살기가 무서웠어. 그래서 괜히 까칠하게 굴었나 봐. 두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무 엄하게 했나 봐. 그날 밤 민석이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늦게 들어와도 차가운 말 대신 고생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주말에 영숙과 함께 시장을 보며 요리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된장을 조금 넣으면 맛이 깊어져. 정말요? 한번 배워볼게요. 작은 대화들이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될까요? 그래, 가서 만나고 와. 영숙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너도 친구들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정말요? 그래. 대신 저녁 때는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네, 고마워요.
수진이 외출한 후 영숙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들어왔을 때 영숙이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잘 만났어? 네, 어머니.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날 밤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영숙과 수진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조화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저녁 해볼게요. 그래? 뭘 할 건데? 김치찌개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7월이 끝나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는 조금씩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했다. 서로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옆방에서 영숙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7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이미 깨어있을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났네. 커피 마실래? 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숙은 수진을 위해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뒀습니다. 수진이 아침에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는 차 드시죠? 응, 둥글레 차 끓여뒀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그래? 된장 넣는 거 잊지 마. 네, 기억하고 있어요? 작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영숙은 도시락을 쌌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도시락 싸뒀어. 회사에서 사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어머니, 매번 이렇게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영숙의 말은 예전과 같았지만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불을 좀 줄여. 너무 세게 끓이면 김치가 너무 물러져. 이 정도면 될까요? 응, 좋아. 이제 된장을 한 숟갈 넣어봐. 수지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넣었습니다. 국물 맛을 보니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럼 40년 넘게 끓인 비법인데.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요리 비법을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민석이 김치찌개를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수진이 한 거야? 응,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와, 엄마 맛이랑 똑같네. 영숙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금방 배우더라고. 처음으로 영숙이 수진을 칭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들 다 가르쳐 줄게.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숙은 수진에게 장조림 만드는 법, 나물 무치는 법, 김치 담그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수진은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백화점 구경 가실래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가봐야.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니 옷도 좀 보고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강남의 한 백화점에 갔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외출하는 것이라 어색해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참 많네. 주말이라 그래요? 어머니, 이 블라우스 어떠세요? 수진이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화려해. 내 나이에. 어머니 아직 젊으세요? 이런 색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나랑 시간 보내줘서. 여보 없어진 후로 이런 곳 처음 와봐. 영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즐거우셔야죠? 앞으로 종종 같이 나와요? 그럴까? 네.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처음에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영숙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까칠하게 굴었지? 사실 무서웠어. 혼자 남겨져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9월이 되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큰 갈등을 빚었던 추석 준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같이 하자. 일부는 우리가 만들고 일부는 사서 하고. 정말요? 그래. 전통도 중요하지만 서로 편한 게 더 중요해. 영숙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조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모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참 요리를 잘하네. 이 김치찌개 누가 끓인 거야? 수진이가 했어. 영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머,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하네. 사이가 참 좋구나. 영숙과 수진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세 가족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영숙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처음엔 서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딸 같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영숙도 울먹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니.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나를 딸 같다고 하셨다.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딪혀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옆방에서도 영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아이야. 처음엔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거구나.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10월이 되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는 따뜻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산책을 나가는 소소한 행복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하지. 민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영숙의 말에 수진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래오래요? 공원에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해도 이들의 따뜻한 관계는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이 두 사람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 참 좋다. 저도요, 어머니. 나도요, 엄마. 대치동 아파트로 향하는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였다면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것이 서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두 여자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에서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부대치동 아파트 1201호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습니다.